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행히 일찍 오셔가지고 3시 반이 아직 안 됐는데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 측 지금 증인 혹시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장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사전에 비밀 진술 허가 취득이나 뭐 관련된 내용 전혀 없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문제되는 거죠? 네, 비밀과 관련된 건 없고 뭐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예, 국정원 관계자라서 비밀과 조심해야 될 관련된 부분이 거는 있으면 뭐 주신 분에 있더라도 뭐 예, 예, 제외하면서 그 하도록 부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준비되셨으면 오늘 송성 검사님이 하실 거죠? 네, 서성광 예, 서성광 검사님이 하실 거죠?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일차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그 시일이 좀 오래 지났지만 좀 기억나시는 대로 진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증인이라고 칭하고 제가 가급적 전 호칭을 부르면서 질문할 텐데 간혹 피고인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22시 45분경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인이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엄이 일어날 때 국방차관이 모르면 군에 있는 가장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2의 1항은 생략하고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2024년 12월 3일 22시 45, 6분 이때까지 증인도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이유를 몰랐고 첫 번째 확인했던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에서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겁니까? 네. 33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약 1분 3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비상계엄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증인 혹시 증언하시면서 좀 약간 평가가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들었던 사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도 모른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나 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증인에게 답했다는 건가요? 네. 34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상황입니다. 증인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장 공관에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 본관과 약 5분 거리에 있는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하셨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하셨죠. 10시 46분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가 끝난 이후에 보안폰이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담당하는 2차장하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3차장에도 전화해서 비상계엄의 배경이나 혹시 아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확인한 이후에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 시도했으나 전화가 안 되었고 국정원장이 공간에서 혹시 이제 취침하고 있을 거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했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전화하거나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조직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직속상관에게 사항 보고를 하는 건 기본인데 더구나 비상계엄 같은 사항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지침이나 또 제 입장에서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고 제가 국방차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2, 3차장에게 연락했던 부분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라기보다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제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사항을 파악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연락을 계속했던 겁니다. 저희는 1차장으로서 업무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업무상 당연히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을 찾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35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입니다. 역시 이제 대통령 홍장원 비아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요. 이 통화에서는 어떤 통화를 하셨나요? 대화를 하셨나요? 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22시 53분에는 조태용 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용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받지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받지 그졌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하여튼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금 이제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제 증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뭐 왜 잡아들이라는 부연 설명도 하시던가요?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쭉 들었고 처음에는 잡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은 없어서 궁금했지만 마지막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사항은 방첩사 사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큰 흐름에서 지시만 하고 디테일한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은 방첩사와 한번 연락해 보면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증인께서 뭐 이게 싹 잡아들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뭐 목적어나 뭐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나요?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발표를 하시면서 반국가 단체에 관련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고 예단하였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좀 추측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예, 35-1항 묻겠습니다. 이 통화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22시 53분경 이 통화 당시 증인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장소가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 또는 뭐 대기실 이 장소가 맞나요? 예,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대기실과 뭐 상황실 같은 장소인가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 증인이 헌재 나가셔서 이제 변론 기일에 증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그 증인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예, 제시하면서 여쭈겠습니다. 한번 노란색 부분 한번 보시죠. 그 증인이 이제 변호인한테 받았던 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께서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 통화, 예, 이거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22시 53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에게 아까 그러니까 20시 22분경 통화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는 다른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했고 증인은 뭐 일부 이상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제 기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이런 질문 받고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날 12월 3일 22시 53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 변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주장과 증인이 기억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말씀하실 때 저런 내용을 마음속으로 갖고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뜻과 의도와 무관하게 전화를 통해서 들은 대로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이 22시 53분경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이 간첩들이란 말도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도지 사망입니다. 네, 같은 기일에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칠 무렵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 발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됐고 처음이라는 게 아마 20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관이 받으신 거. 두 번째, 그러니까 20시 22분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에게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잘 챙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장이 오기에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저 내일 출발합니다. 라기에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증인이 원장님 여기, 그러니까 국내를 말하겠죠.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디다. 이렇게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 들은 기억도 나시나요? 네.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이 발언 부분과 증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취지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헌재 재판도 다 탄핵 심판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어떤 문제가 있네? 모니터 때문에.
잘 안 나오나 보죠?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1차 메모, 그 헌재에서 작성했었다는 그 1차 메모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랑은 약간 상관없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아주 다. 지금 결국 본인이 작성하게 해서 했다. 근데 나중에 그 신빙성 때문에 그 작성하게 한 그 누구 부하를 아까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를 따로 뭐 증인으로 부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작성하게 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예. 예, 저희가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예, 엄밀히 보면은 지금 그 작성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보좌관 작성 부분의 작성자는 저희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지금 출처 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로 채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할 무슨 수밖에 말씀인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그렇게 작성하신 것 자체가 맞다면 그건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변호인들 말씀하시는 건 그 경위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한 후에 그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추가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을 때 예. 그 증인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들 반대 신문에서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 보좌관의 구체적인 성명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명이나 이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본인이 직접 그 누가 있는지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아니, 이제 검사님 저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경위 자체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서 검사님. 네, 특검 측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보좌관이 대필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작성자는 이제 증인이라는 점을 저희가 앞에 진정성립 보면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직원 관련 부분은 직원의 어떤 직책이나 성명은 이제 비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던 것이지 경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증인께서 이제 이 대필했다는 보좌관의 어떤 신분 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거는 작성자라고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작성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실질적인 작성자, 그러니까 그 문서의 어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성자로 봐야 되지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제 보좌관이 대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의 작성자는 증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채택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제 특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메모 부분 예. 네, 저희 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지금 양쪽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 증거에 대해서는 약간 첨예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반대 신문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이 메모 부분은 반대 신문 하시는 거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실 기회를 지금 못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보고 증인 진술이 그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메모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 이 메모를 작성한 그 보좌관의 진술서 내지는 이 작성자의 이 메모 작성 경위가 진술된 진술서의 진술 조서조차도 지금 이 사건의 기록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태용 내지는 홍장원 그 증인의 그 추가적인 진술 조서 부분도 저희가 수사기록 추가적인 등사를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있다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하는 걸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증거로 채택하고.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8-2항인데요. 18-3항입니다. 예? 증인이 보좌관에게 이렇게 예. 지시했습니다.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해 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관의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고 대부분의 기재 부분이 파란 부분은 보좌관이 작성해도 이게 어떻게 증인의 작성 문서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나중에 반대 신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메모 부분 정확하게 증거 순번이
서 검사님, 이 메모가 정확하게 증거 진정선이 9항, 9항이랑 13항 부분이죠? 4에서 6항, 아, 9항, 이게- 11항, 12항, 13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또 그렇습니다. 중복된 게 네. 있어요. 그럼 네. 일단 이 부분은 다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일단 이 부분 빼고는 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관님 9항 부분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9항 부분, 13항 부분, 4, 5, 6항 부분, 그 다음에 11, 12항 부분 여기만 일단 보내놓고 반대신문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인들께서도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반대신문 하신 다음에 아 이게 증명력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증거 모두 채택하고 다음 질문 쭉 물어보시기 전에 조금 쉬었다 갈까요? 그럼 차라리 왜냐하면 물어보신 다음에 좀 이따가 쉬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됐는데 4시 15분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께서 잠깐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4시 15분에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신 분 조금이라도 준비 안 되셨나요? 아, 피고인이 지금 직접 물어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에 관한 거라서. 일단은 잠깐만요. 저 피고인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일단 변호사님 혹시 뭐 준비되신 거 아예 없나요? 지금 반대신 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주신문하고 반대신문 혹시 준비하시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나요? 위원석 변호사님 반대신문 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나요? 한 4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4시간이요? 알겠습니다. 4시간 정도. 예, 피고인 뭐 아까 저 뭐 하실 말씀 뭐 아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그만할게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증인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네네. 예. 그 12월 6일 날 이제 우리 증인에 대한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6일 날 증인에 대한 해임 결재 또 오호령 씨가 후임이었잖아요.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제가안은 이미 오전에 올라와서 내가 저 오전에 누를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나를 방문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아무래도 두 분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동훈 당대표한테 이 해임 제거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마 점심시간 약간 지나가지고 오후 1시 좀 넘어서 제가를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오후 상황 가지고 지금 해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사혁신처 거쳐가지고 올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5일날 해임 통보가 가고요. 6일날 오전에 저는 그때 관저에 있는데 관저 전자결제 이걸로 저 증인에 대한 그 해임 제거안과 오호령 씨 그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거안이 이미 올라와서 내가 점심 무렵에 눌렀는데 그거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관련돼서는 누구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되셨어요. 뭐 더 물어보실 건 뭐.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예, 윤곽근 변호사님. 반대신문, 윤곽근 변호사님, 반대신문과 관련해서 지금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아니 저 잠깐만요. 저 증인한테 더 물어보실 게 지금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일단 다음 기회에 물어보실 거죠, 그러면?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는 일단은 오늘 좀 한 번만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물어보실 게 또 많다고 또 막 그러시니까 너무 죄송한데 딱 한 번만 좀 더 나와주십시오. 대신 그때는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 혹시 핸드폰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17일 날 혹시 가능하실까요? 17일은 재판. 17일은 지금 지난번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예, 예. 잠깐만요. 20. 20일이었죠? 저희가 정한 게? 잠깐만요. 20일 날 혹시 가능하신가요? 예. 네.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 해도 되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도 계속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는 시간이
만약에 짧으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어차피 오늘 안으로 못 끝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따 검사님들이 또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상대편이 물어보시는 거 갖고 또 물어보시고 그걸 갖고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아무리 늦게 해도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이곳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10시 50분이라. 10시 10분이요. 10시 10분. 예, 10시 10분까지 이곳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똑같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오시게 해서. 예, 먼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죄송한데, 제가 깜빡 까먹고 말씀드려요. 원래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을 더 하게 됐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비밀 진술허가 한 번 더 받아오실 수 있을까요? 20일 날 거. 그게 매 기일마다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있어야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말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그거 미리 제출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검사님 한 분이 그걸 좀 확인하셔서 받아서 미리 좀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 오전 10시 10분이요. 예, 나가시고 확인했고, 예, 윤곽근 변호사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반대 신문상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또 증인이 이제 증언한 부분들을 보면 조태용 원장과 관련된 부분, 보좌관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특검에서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 주소 내지는 피의자 신문 주소 이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나 이런 것이 한 번에 좀 쉽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거는 변호인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말씀을 다 드려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주신문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뭐 보좌관 그걸 작성한 보좌관을 한번 불러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상의하셔갖고 다음 반대 기일에 뭐 직접 물어보시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서가 있으면 조서를 보고 추가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검찰에 좀 성명을 좀 해주실 부탁드리는데요. 보좌관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까지는 없고 알겠습니다. 조서나 진술서 말씀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검찰 어떤 사건에서 불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불렀다라는 것은 저희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사건에서 불렀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사기록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등사 신청을 하면 특검에서 굉장히 검토를 굉장히 오래 하고 수일을 걸쳐서 검토를 한 이후에 등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인 만큼 빨리 해주셔서 저희가 반대 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검찰 측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인지는 일단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목록과 함께 다 제공해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수사팀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공된 수사 목록 그러니까 일단 아니요.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근데 지금 검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홍장원 씨의 보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조서를 하셨으면 진술 조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창규 검사님.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장님. 네, 일단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좌관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아마 뭐 다른 별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 지금 없다 그런 말씀. 네, 저희가 만약에 보좌관을 조사했으면 당연히 이제 증거로 신청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객에 다 밝힐 텐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도 조사가 안 되었고 저희도 이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분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홍장원 증인한테 확인할 때 보좌관의 그 이름이나 직책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 이게 지금
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도요. 홍장원 씨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40분, 3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본인이 지렁이 글씨를 뭐 우리가 입수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해서 비공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신분 이런 게 공개 안 되게 비공개 신문이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좀 전에 검찰 말씀 들으셨죠, 변호사님들?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근데 다른 사건에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예. 특검의 사건일 텐데요. 예. 특검도 뭐 부서별로 서로 뭐 장벽을 쳐가지고 다른 수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제는 일단 적어도 특검 측에서 아는 한도는 뭐 다른 사건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조사한 바는 없다. 요게 대답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반대 신문 해보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반대 신문 전에 받아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저희는 특검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 특검 측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특검 내부에서도 지금 내란 이 우두머리 사건 외에 다른 뭐 피고인이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상호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특검 상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서 수사 목록이나 다른 조서들을 등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성명을 구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지금 깜깜인 것이거든요. 검사님들한테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뭐 없다고 하는데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아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이름을 대충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닌가? 그 홍장원 기록에 보면은 보좌관 그 통화 기록에 그 핸드폰에 그 통화 기록이 있고 거기에 보좌관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증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하시면 될 문제 아닌가? 제가 보기에 저희 측에서 증인으로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말씀은 검사님 말씀을 좀 못 믿겠다는 취지 같아요. 근데 검찰 측에서 굳이 뭐 그거를 뭐 속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못 제가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대표장님, 윤곽금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습니다. 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조서가 있으면 증인신문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굳이 증인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도 판단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그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특검팀 내부에서도 그 범죄 사실별론지 피고인별론지 이 서로 지금 정보 소통이 안 된다면 그 부분 좀 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실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모르신다는 거고 혹시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검찰 측에서도 굳이 뭐 신빙성 위기를 위험에 노출될 필요는 없으니까 저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확인하실 수 있으면 다른 데다가 한번 물어봐 주시죠, 한번. 뭐 다른 팀에서도 혹시 뭐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신문 꼭 저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나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에 그냥 저 마무리해야 됩니다. 4시간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4시간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저 제주신문, 재반대신문도 하셔야 되니까.